오늘 한 내용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사용한 파트고요. 우리 2학년 1학기 특히나 엄마한테 물어보면 생명과학을 안 그러고 생물이라고 하시고 옛날에 이름이 생물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고등학교 가면 4가지 과목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 만약에 수정이가 고등학교 가서 약간 이과 쪽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요걸 좀 과학 탐구 영역이라고 해서 심도 있게 좀 배워요. 요 4과목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고 중요한 파트들을 사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수학도 사실 좀 그래요. 좀 그런데 2학년 1학기가 좀 그런데 과학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배우고 있는 파트고, 그 중에서 화학 1과 화학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 원소하고 분자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입니다. 자,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이라고 적혀있지.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우리가 원소라고 하거든. 그런데 이 학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천해왔나를 첫 번째에서 보는 거예요. 자, 처음부터 외워야 될 게 많이 생깁니다. 이 4명의 아저씨들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탈레스란 아저씨는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흘러오다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저씨가 물 말고 다른 성분들을 포함해서 4가지 기본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4가지 성분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보일이라는 아저씨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분해되지 않는 단순한 물질이고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아저씨가 보일이라는 아저씨예요. 이름 잘 외워두셔야 돼요. 입 찢어져요. 라부아지에라는 아저씨는 실험을 통해서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 걸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원소가 아님을 증명을 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옳지 않음을 증명했다. 요렇게 크게 4명의 아저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일이라는 아저씨가 처음으로 원소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모든 만물의 근원을 물 혹은 물불-흙-공기라 했단 말이야. 근데 뒤에 라부아지에라는 아저씨가 물을 분해를 해서 산소와 수소로 만들었지. 그럼 이제 더 이상 물이 근원이 아닌 거야. 그걸 보고 우리가 보일 아저씨 얘기가 맞네, 원소라는 애가 있구나, 이렇게 된 거죠. 참고로 라부아지에라는 아저씨의 물 분해 실험이 아래쪽에 나오죠. 여기 보면 주철관, 주철로 돼 있는 관이야. 관 뭔지 알지? 가운데 비어있는 봉, 이런 거 가운데 비어있지. 여기다가 물을 흘려 보내요. 참고로 이 주철관은 뜨겁게 가열을 합니다. 벽화로 위에 얹어져 있지. 여기다 물을 흘려 보내니까 물이 끓겠죠, 그죠? 물이 끓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냉각수, 지금 저기 보면은 관이 동글동글 냉각수 안쪽에 보면 관이 동글동글 흘러가고 있지. 끓였다가 식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결과 졸고 딴짓하는 수준인 거 이거 보세요. 집중 좀 해요. 주철관 안이 녹색으로 주요한 증거. 물이 분해되어 발생한 산소가 주철관을 소각되어 가운데 냉각수를 통과한 후 직기 병인을 수소로 부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겠나요? 그러니까 집중을 좀 해요. 이렇게 관에다가 물을 흘려 보냈단 말이야. 원래 관 안에는 매끈매끈 주철로 돼 있었겠지. 근데 물을 끓이면서 이쪽으로 흘려 보내니까 이 안에 녹이 막 묻어 있어. 뭔가 새로운 물질이 생겼다는 거야. 없던 게 생겼으니까, 그지? 그리고 나서 땡글땡글땡글 냉각수 통해서 여기다가 뭐가 모여 있냐면 수소라는 친구가 모여 있는 거야. 그런 걸 보고 아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뭔가 분해다가 여기 수소 있고 여기에 뭐가 있구나. 이 친구는 참고로 이름이 산화철이라 그래요. 철이 녹슨 거를 산화철. 우리가 녹슨다라는 개념 자체를 과학에서는 산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산화라는 게 녹쓰는 거 말고도 많아요. 그런데 산화라는 표현이 뭐냐? 산소와 결합을 한 친구다 이런 얘기야. 우리가 이걸 보고 물이 분해돼서 산소는 여기 들러붙어서 산화철이 돼서 녹이 쓸어 붙어 있고 그리고 남은 수소들은 여기 모여 있구나. 이걸 보고 물이 산소와 수소로 분해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탈레스 아저씨나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근원에 대해서 물이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라부아지에 아저씨가 보니까 분해가 되더라. 물은 어디 가고 없어. 이제 여기는 수소랑 기체만 모여있고 여기는 산소가 철이랑 들러붙어서 녹슬어서 산화철이 돼서 들러붙어 있는 거야. 없지. 물이 분해가 된 거지. 이거 보고 아 얘는 만물의 근원이 아니구나. 만물의 근원 누구냐? 이 친구를 원소라고 하자.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알갱이를 원소라고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2번 원소 읽어보세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을 우리가 원소라고 할 거야. 이제 가장 작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알갱이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의 종류는 몇 가지? 18가지. 그래서 수소, 산소, 탄소, 질소, 구리, 철, 은금, 알루미늄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전부 다. 2번 읽어보세요.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그 밖의 원소는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실제로 원소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 원소인데 과학자 아저씨들이 어떻게 실험하다 보니까 생긴 거야. 그 사람들도 뭐 신이 아니고 이런 원소가 있겠지 하고 이걸 만들어야지 하진 않았겠지. 뭐 실험하다 보니까 새로운 원소가 생겼어. 그럼 아 이거를 뭐라고 하자. 그 새로 생긴 원소들은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이름 보면 이름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이리듐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보면 만든 친구들. 3번 읽어보세요. 모든 시도에 모든 물질은 원소를 이루지 않는다. 한 가지 원소를 이루어준 물질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원소를 이루어져 있다. 밑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알루미늄 포일. 야, 호일이라는 거래? 포일이라 그런 거 맞아? 마트에 가면 호일이라 적혀 있잖아. 네. 그 과학 시간에 꼭 포일이라 그래. 왠지 모르겠어. 과학 이 좀 웃긴 과목인 게, 자, 저 김수정 씨,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천체라 그러지. 동그란 구체들,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지구 같은 친구들. 을 이름을 뭐라 그래요? 행성이라고 합니다. 태양계의 행성은 몇 가지가 있나요? 누구 있어요? 불러보세요. 수, 지와 동성애. 까지밖에 안 배우지 너네는? 한국에서 있는 걸 알겠는데 지금 사라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명왕성이에요. 아, 이게 과학의 웃긴 점이야.
과학은요, 새로 뭔가 발견되는 게 있고 그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요, 자꾸 커리큘럼 내용이 바뀝니다. 이런 과목이 과학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학은 자꾸 단어 이름도 바뀌어. 우리 앞으로 볼 건데, 실생활에서 안 쓰는 단어를 과학 시간에는 야 이거라 외워 한다든지, 실제로는 다른 단어를 쓰는데 과학 시간에만 이 단어로 하세요 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포일도 신기한 단어 중에 하나지. 어쨌든 알루미늄 포일이니까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물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소금은 나트륨이랑 염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친구들 별로 안 와닿죠? 밑에 여러 가지 원소의 이용도 별로 안 와닿을 거야. 물론 이제 와닿는 친구도 있고, 산소 같은 경우는 와닿지, 그지? 생물의 호흡에 이용되는 거 많이 들었지, 그지? 철 같은 경우 여기저기서 보지, 그지? 구리, 정선에 구리 들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참고로 은이 더 전기가 잘 통하는데 은은 비싸잖아. 그래서 구리 씁니다. 헬륨 통상 많이들 마시면 이러는, 그지? 미니언즈 봤어요? 미니언 목소리가 그 미니언즈 만든 픽사 직원들 있잖아. 단체로 헬륨가스 먹고 녹음한 거. 단체 헬륨가스 먹고. 금도 있고요, 그죠? 우리 신기한 거 대표적인 게 탄소입니다. 탄소. 왜 탄소 얘기가 안 나는지 뒤에 나오려고 그러나? 대표적인 게 탄소인데요. 연필 있지? 연필 심. 연필 심도 탄소라는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랑 똑같이 탄소로만 이루어진 게 누가 있냐면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이 친구랑 사실 같은 물질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금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금 자체가 원소이기 때문에. 근데 다이아몬드는요, 탄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진 친구거든.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인조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만들어내. 그래서 사실 비싼 다이아몬드는 천연 다이아몬드라 그래서, 인조 다이아몬드랑 그 뭐가 달라요? 인조 다이아몬드랑 천연 다이아몬드 놓고 보면 이 반짝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그 빛의 굴절부터 시작해서 그런 결정의 모양이 달라. 그걸 보고 이제 천연 다이아몬드는 비싼 거, 인조 다이아몬드는 싼 거. 그래서 인조 다이아몬드는 공장에 이런 데서 많이 써요. 대표적인 게 이거지. 같은 원소로 되어 있는 탄소라는 원소,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 근데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연필심이 되기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너무 갭이 크지, 그지? 다이아몬드 엄청 비싸거든요. 뭐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옆에 뭐 그밖에 원소의 이용도 있고, 나머지는 문제 풀고 보면 되겠지. 뒤에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외워야 될 게, 원소는 모든 물질을 이루는 근본적인 기본 성분, 가장 작은 알갱이를 원소라고 한다. 그 다음에 4명의 아저씨들이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보일, 라보아지에 아저씨들이 무슨 얘기를 했나? 순서대로 책에 있던 거를 사진 찍듯이 이렇게 해서 기억하면 좀 편하겠지. 맨 위에 탈레스 아저씨는 물이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는 물불 공기 흙이라고 했고, 보일 아저씨가 처음으로 원소라는 얘기를 했고, 라보아지 아저씨가 실제로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해서 원소가 아님을 증명을 한 거지. 그렇게 연결해서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소를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요 원소 색깔 불꽃색이라 그러거든요. 요 불꽃 색깔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실제로 스펙트럼 구분하는 방법도 외워두셔야 되고요. 요 페이지엔 크게 두 개, 불꽃색과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져 있고, 불꽃색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 특정한 원소로 이루어진 친구, 물론 이제 뭐 그닥하게 해서 갖다 대도 뭐 되긴 한데 그 불이 너무 세야 되니까 보통 실험할 때는 아주 잘게 가루로 만들어서 위에다가 뿌려가지고 탁탁탁탁 태워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그렇게 불꽃색을 내면은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옵니다. 자, 불꽃 반응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일부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의 소화하는 물질을 물체에 넣었을 때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불꽃 반응 색이 나타납니다. 뭐 별거 없죠. 불꽃 반응 특징 읽어보세요. 실험 방법이 쉽고 간단하다. 물질의 양이 적어도 물질에 포함된 금속 원소는 양이 있습니다. 물질 종류가 달라도 각자 있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아니 이거 불꽃 이걸 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뭔가 이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 뭘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단 말이야. 그래서 가루로 내가지고 이렇게 뿌려가지고 불꽃색을 확인해 보면 된단 말이지. 왜? 실험 방법이 쉽고 간단하지. 그냥 가루로 내가지고 불 위에 던져보면 되잖아. 그리고 이게 조금만 해도 불꽃의 색깔이 보인단 말이야. 무슨 색 들어있는지. 별건 없고요. 자, 잘 붙여줄게요. 근데 사실 이 파트는 좀 외우는 게 대부분이라서 뭐 다시 볼 거는 크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수업 열심히 했어요. 남녀노는 거지. 그치? 그래서 불꽃색 외워주셔야 돼요. 리튬은 무슨 색? 빨간색. 아까 선생님이 오 했던 게 이거지. 이 불꽃색. 굳이 카드로 만들어서 들고 다닐까 애들이? 던지기 놀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리튬 빨간색, 스트론튬도 빨간색이에요. 둘 다 빨간색이라서 헷갈리겠죠? 한꺼번에 외워두시면 돼요. 리튬, 스트론튬. 그거 보고 리튬이냐 스트론튬이냐 구분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나트륨은 외우고 싶지. 똑같이 니은자잖아. 나트륨 노란색. 그지? 칼륨은 보라색, 구리는 청록색, 칼슘은 주황색, 바륨은 황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요 안에서 문제는 거의 다 나오고요. 바륨은 잘 나오나? 바륨 그래 뭐 내긴 내더라 쌤들. 이게 다야? 이거 외우면 돼. 옆에 7번 문제 봐. 불꽃 반응색 보라색 리튬 저렇게 적혀있지 그지? 맞지? 저런 식으로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스펙트럼. 요 불꽃 반응을 분광기도 프리즘이랑 똑같은 거야. 무지개 만드는 거. 그지? 우리 저 1학년 2학기 거에서 무지개 얘기했어 안 했어? 빛의 삼원색 얘기했어 안 했어? 세 가지 색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자연광이라는 친구는 대표적인 뭐 태양광 얘는 아니에요. 실제로 얘는 LED라서 이제 백색등이긴 한데 집에서 쓰는 전구 중에는 안 그런 친구도 있긴 한데 그냥 태양빛 얘기야. 태양빛을 이렇게 프리즘으로 쐬보면 이렇게 끊기는 데 없이 쭉 이어진 빛의 띠가 나옵니다. 뭐 알고 계시다시피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오는 친구지. 무지개 끊기는 데가 없잖아. 쭉 이어져 있잖아. 그 다음 조금 색감이 변하다가 좀 더 변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만큼 빨간색 이만큼 주황색이 아니에요. 중간에 색이 점점 변하지.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불꽃 반응 같은 경우는 자연광처럼 백색광 모든 빛이 다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요 이렇게 막 끊어진 빛의 띠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지. 연속 스펙트럼 햇빛이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불꽃 반응은 이 색을 자연광처럼 다 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띠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리고 이 선스펙트럼을 가지고 물질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불꽃 반응색이 빨간색인 친구가 둘이 있어. 누구랑 누구? 스트론튬. 리튬이랑 스트론튬 같은 경우는 불꽃 반응색이 빨간색인데 걔네들이 누가 누군지 어떻게 구분하냔 말이야. 그지? 혹은 나트륨은 무슨 색? 바륨은 무슨 색? 청록색은 거지 같으니까 구리로 하자. 구리는 무슨 색?
구리. 초록색. 청록색. 똑같이 청록색이라 돼. 아, 황록색이라 돼 있고 청록색이라 돼 있구나. 둘 다 비슷하게 녹색이지. 얘네 둘이 섞여 있으면 노란색도 아니고 초록색도 아니게 보일 거야. 그지? 이 애매한 색깔인데 얘 뭐야? 이거 누구 들어있는 거야? 할 때 선 스펙트럼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뭐 선 스펙트럼 특징,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색깔, 위치, 굵기, 개수 등이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불꽃 반응 색이 비슷한 원소도 구별할 수 있어요. 리튬이랑 스트론튬은 저렇게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죠. 실제로는 너네가 어떻게 하냐면요. 요렇게. 그거 되게 어려워 보이니까 선생님이 다른 걸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어떤 물질의 선 스펙트럼이 막 이렇게 막 있었단 말이야. 저 뭐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나트륨을 보니까 여기랑 여기 원래 나타나는 거래, 나트륨이. 그리고 구리를 보니까 여기랑 여기 나타나는 거래. 그럼 나트륨에 있는 선들이 여기 다 들어있지. 그러면 요 물질에 나트륨이 들어있구나. 구리에 나타나는 선들이 또 저기 다 들어있지. 그럼 요 물질에 구리가 들어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쓸 수가 있다. 이게 스펙트럼이에요.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보고 가나다라에 원소 A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찾아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안 어렵죠? 여기 보면은 원소 불꽃색 반응색 왜 과학 시간 맨날 이런 거 만들거든. 과학책들에서 황과시 구청에서 빨리 볼륨 논아주슈. 선생님은 성격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뭐 외울 때 막 그렇게 말 만들어서 잘 안 외우거든. 나중에는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수학 공식 같은 경우도 뭐 노래 만들어서 외운다든지. 들어봤어? A의 제곱 너너너너너 뭐 이런 노래 만들더라고. 과학 같은 경우도 외울 때 그런 거 만들어서 외우던데 그거는 뭐 수정이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선생님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 걸 잘 몰라요. 선생님 그냥 외우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했는 걸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요 아저씨들 얘기 외워야 되고요. 그죠? 원소가 뭐 하는 친구인지 알아야 되고요. 불꽃 반응색 외워야 되고요. 그지? 뭐 사소하게 불꽃 반응 특징이라든지 스펙트럼 특징 같은 것도 알아둬야 돼요. 그지?